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충남교육청이 완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등교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도 폐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학기부터는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학교 방역 지침을 포함한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실 안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는데 다만 통학 차량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등교 시 발열 검사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가진단 앱도 유증상자나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방역 체계는 완화하지만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공간은 매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일상적인 공간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책상, 손잡이 등 다빈도 접촉 부위는 1일 1회 이상 소독도 빈틈없이 진행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엔 기존대로 일주일의 격리 기간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다시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됐던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간 37일, 중고등학교 15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 밖에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초등학교 생존 수영도 외부 시설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은 교과 과정과 연계해 소규모로 추진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서울과 대구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종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최민호 시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최근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 소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곳에서도 시민들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 거란 기대감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부정론이 교차합니다. 반대하는 측에선 포퓰리즘의 전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공약을 내놓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7%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5%의 절반에 그친다며 분담률을 높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교통 무료화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선 현재 두 곳의 운송업체와 회사에 주는 지원금에 더해 연간 180억 원 정도만 추가하면 무료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요금을 무료화시킨다고 해도 시에서 재정을 더 부담하는 추가 부분은 180억, 200억 정도 추가 부담을 한다면 그럼 버스 무료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시행 시점에 대해선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 할 때 주차장도 부족하고 버스 체계도 불합리하고 할 때 그 관람객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차 갖고 올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늦어도 2025년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 현재 세종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나 적용 대상 등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연을 거듭해온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서 조달청에 공사 개혁을 요청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 하반기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건설된 아산 충무교입니다. 홍수위 부족은 물론 시설 노후화와 병목 현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면서 지난 2020년 실시 설계 용역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가설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재가설 사업은 충무교차로와 석정교차로 간 940m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4년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시 설계 등 일부 절차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말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현재 대전국토관리청은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요청한 상황.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90억 원으로 오는 2026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이나 자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완공 시점은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충무교 재가설 사업. 드디어 공사 계약 단계에 이르면서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과 아산에는 지역 출신 역사인물의 이름을 딴 두 곳의 과학관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시물 교체와 시설 개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과학관이 아니라 유물전시관이 아니냐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에 문을 연 홍대용 과학관입니다. 개관한 지 8년이 넘도록 전시물 교체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관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산 장영실 과학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개관 11년 만에 처음으로 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지만 바뀐 건 극히 일부입니다. 과학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철진한 전시물이 즐비하고 고장이 난 체험시설엔 수리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싶은데 한 명은 고장나서 못하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답답하고 그냥 안 하게 되고 그냥. 두 과학관의 공통점은 모두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방식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엔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해 부담이 큽니다. 지자체들은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전시물 교체 등 시설 투자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더욱이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엔 BTL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의 맹점일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적으로 BTL 사업을 피치 못해 할 수는 있으나 그 후에 그 안에 시민들을 위한 콘텐츠라든지 자료라든지 원하는 서비스에는 그때그때 반응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가지고 시민들의 요구를 좀 만족시켜줬으면. 지역의 관광자원인 과학관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의적절한 예산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사이버 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종형 기회발전 특구 조성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테스트베드와 같은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보안 산업을 육성해 기업 유치와 인재 발굴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세종시는 시청에서 열린 기회발전 특구 현장 토론회에서 현재 수립 중인 계획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과 혁신성과 등 3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최우수 기관 4곳과 우수 기관 61곳을 발표했습니다. 천안은 수도권 전철 환승 할인제 도입과 수어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산시는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천안 직업교육혁신지구가 교육부로부터 우수지구로 선정돼 올해부터 사업 예산이 10% 증액됩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는 고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전국에 10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연차평가에서는 직업교육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비롯한 모두 8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와 보통, 미흡 등으로 분류합니다.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도내 생산 식재료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도는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38개 업체 130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산 10개, 당진 6개, 천안과 논산 각 4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식재료의 학교 급식 공급률을 60%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천안은 전국에서도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대학과 대학 간의 이렇다 할 시너지는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축제와 대학인의 거리 조성 등 새로운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은 한때 대학인의 마을을 추진했을 정도로 대학이 많은 도시입니다. 모두 12개 대학에 8만 1천여 명이 다니고 있고 특히 안서동 1호는 한 개 동지역에 5개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간의 연계 활동이 부족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지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권보다 대학교가 더 많은 데에 비해 천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연합축제라던가 그러한 교류를 하는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천안시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대학 밀집 지역인 안서동엔 대학인의 거리를 조성합니다. 총 5개 구간을 조성할 예정인데 도로 인프라 정비와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에는 12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가요제와 동아리 퍼포먼스, 학과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대학 총학생회와 총동아리 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기획단도 구성했습니다. 우리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학인의 거리 조성과 더불어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플로킹 등 문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학도시 천안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별도의 브랜드 개발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자리가 2년이 다 되도록 비어 있습니다. 대외협력 등 업무 위축이 우려되고 있지만 올해도 아직까지 모집 공고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연계 발굴하고 봉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공석이 된 지 벌써 21개월째. 자원봉사센터장 공고 역시 지난 2021년 8월을 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공석이 되면서 대외 협력은 물론 봉사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그동안 적격자를 찾기 어려웠다며 현재 조례상 60세이던 정년 규정을 삭제하는 등 모집을 위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올해 구체적인 모집 공고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 일각에서는 민선 8기 집행부가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해 씨는 센터장은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여전히 모집에는 느긋한 반응을 보이면서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소입니다. 다음 달 1일 K리그2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티FC가 출정식을 열고 프로 무대에 나서는 각오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출정식 현장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시티FC가 프로 구단으로서의 힘찬 출발을 알립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무대 위로 소개될 때마다 응원의 마음을 담은 팬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지난 시즌까지 K리그3에서 뛰었던 천안은
올 시즌 프로인 K리그2 출전을 앞두고 베트남과 브라질 출신 선수를 영입해 전략을 보강했습니다. 시즌 목표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최근까지 태국과 제주도 전지훈련을 통해 팀워크도 다졌습니다. 그동안 더 준비 잘해서 개막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천안 시민분들하고 팬분들 또 많이 오셔가지고 경기 관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재미있는 축구랑 감동 이렇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저희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끝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좀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끔 선수와 제가 좀 최선을 다할 테니 좀 기다려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정식에선 올 시즌 선수들이 착용할 유니폼도 공개했습니다. 또 천안 출신의 축구 스타로 거듭날 18세 이하 유소년팀 선수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축구 팬들은 승패를 넘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로 재밌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티 FC는 앞으로 다양한 지역 밀접 활동을 통해 시민 구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창단 16년 만에 이뤄낸 천안 CTFC K리그2 출정식은 내년에 완공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와 함께 천안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천안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 메이커로 천안은 3.1절인 다음 달 1일 부산 아이파크를 천안 종합운동장으로 불러들여 역사적인 개막 경기를 치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한 농경지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채 구조됐던 독수리 한 마리가 치료를 받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힘찬 날개짓을 하며 다시 비상한 독수리의 모습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안에 갇힌 독수리 한 마리가 문이 열리자 힘찬 날개짓을 하며 쏜살같이 논 위를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길이 2m에 이르는 긴 날개를 퍼덕이며 나는 모습은 독수리가 왜 하늘의 제왕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전동면의 한 농경지에서 세종 야생동물 구조단에 의해 구조된 독수리입니다. 당시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24일 만에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수리가 자주 겪게 되는 조난 원인이나 구조되어서 임상적인 증상을 살펴봤을 때 농약 중독에 의한 2차 사고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약 중독이 다 치료가 된 다음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운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돼 치료를 마친 동물은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구조된 지역에 다시 방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종시에서 독수리가 구조된 건 지난 2020년 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의 경우 희귀종을 포함해 약 300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치료 후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농가를 좀 홍보를 해서 이제 농약 중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농약에 중독된 독수리처럼 쓰러져 있거나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 세종시청이나 야생동물 구조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설공단이 윤달 기간인 다음 달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은하수공원 화장장 운영을 확대합니다. 이는 윤달을 맞아 개장 6월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 예약 가능 기간이 기존 15일 이전에서 한 달 전으로 앞당겨지고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하루 최대 7건에 대한 개장 6월 화장 예약이 가능합니다. 시설공단은 이후 화장 수요를 고려해 2단계 예약에 대한 내용을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6일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둘째아 이상 다자녀와 장애가 심한 부모의 영유아에게만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나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유아라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차 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가능하고 늦더라도 15주 이전에 접종해야 하며 마지막 접종은 8개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올해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이 사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기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혔고 공무원 등의 특정 직업이 제외됐던 것도 없앴습니다. 또 적어도 6개월은 살아야 신청할 수 있던 거주 조건도 폐지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으로 다음 달 말에 대상자를 발표하며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닷새 동안입니다. 충남 꿈빛의 아산배방 행복주택 26가구가 오는 28일부터 추가로 공급됩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미계약과 해지 세대로 공급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 21가구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5가구입니다. 계약은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체결하게 되며 입주 예상일은 6월입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현장에서 가능하며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안내는 충남 꿈빛의 누리집이나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